선생님의 추천서 심리학이 조조에게 말하다 어땠어요? 사실은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보고 싶고 읽고 싶고 알고 싶었던 내용과는 사실은 좀 거리가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인물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은 조조에 관해서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어. 근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다. 뭐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라는 것처럼 세월이 변했고 지금 조조를 바라보는 우리 지금 현재 시대에서 조조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놨을까. 그리고 이제 심리학이라는 용어가 붙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녹여내서 이거 어떤 식으로 이걸 풀어낼까라는 그런 사실 궁금증, 호기심에서 그리고 근래 유난히 또 여러 삼국지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도 특히 조조에 관해서는 많이 거론이 되는 걸로 위로 보아 소위 말하는 이미지 쇄신이 가장 많이 된 사람이 조조일 것 같아서 어떨까 싶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거의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심리학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삼국지 인물에 대해서 읽어낸 것도 그렇고 되게 가볍게 술술술 넘어가는 느낌이 있지 않았나 싶고 저는 사실 삼국지 안에 대해서 조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조의 그 냉철함과 그리고 여기 책에서도 나오지만 조조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야. 표정에서도 전혀 거짓이 없는 비슷한 캐릭터인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조가 전략도 잘 쓰고 배략도 잘 쓰고 그리고 실패도 꽤나 많이 하고 잘 일어나기도 일어나고 이런 것 중에 여기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유비는 험한 세상을 견디면서 지금 얻어진 건데 조조는 타고난 심리 면역인가 그게 있다고 그 말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조조가 그래서 그 험난한 그 삼국지 시대에 얘가 살아남을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유난히 다른 인물들보다 조조를 배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뭐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여포 뭐 이런 애들 말고 진짜 조조 옆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략가들, 지략가들은 조조를 배신한 사람. 얘가 얼마나 진짜 사람을 잘 다루었나에 대해서는 나는 사실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읽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쨌든 베이스가 이제 조조라는 인물이 삼국지에 관해서 이게 뗄래야 수 없는 관계고 거기에는 여러 사람이 여러 사건으로 얽혀있고 이러다 보니까 건드리려고 치면은 한도 끝도 없어지니까 오히려 그걸 이렇게 포커싱을 이쪽으로 맞추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이라기보다 이제 이게 어떤 이제 소위 말하는 에피소드 위주의 조조의 어떤 행동에 관해서 얘는 이런 심리적 작용이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해서 이렇게 일을 풀어냈다라는 이제 식의 그런 설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여기에 나와지는 에피소드가 우리가 뭐 낯선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또 어쩌면 술술술술 그냥 또 읽어지기도 했고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미처 몰랐거나 알았지만 정신 명칭을 몰랐던 이제 그런 것들을 끌어와서 이제 여기 조조의 그런 심리 상태를 설명해주는 그리고 또 새로운 또 근래에 이제 이거는 너무 오래된 그거니까 이제 근래에 뭐 미국이나 뭐 기타 여러 나라들의 이제 논문이나 연구를 통해서 그 이제 이거를 그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나는 이제 궁극적으로 그 설명들은 쭉 알겠어. 그래서 이 책의 심리학이 조조에게 말하다. 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이 책을 읽으면서 결국은 그래 뭐 약간 뭐 설명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게 그랬나 보네. 맞네 알겠는데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책을 딱 덮으면서 그래서 이제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물론 이게 시리즈다 보니까 그리고 심리학은 무궁무진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하나씩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끼워 맞춘다기보다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는 건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읽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현대 사회에서 재해석되는 조조의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조금 알고 싶었고 또 내가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이런 것들이 또 이런 모습과 자세가 또 이런 해석이 덧붙여지는구나라는 그런 게 좀 아쉬워서 그런가 이게 굳이 이제 짜내듯이 이렇게 하자면 아까 면역력 얘기를 했어도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그 실패를 빨리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한테 맞는 해석으로 그리고 사실은 이게 말했던 것처럼 표정에서 숨길 수 없고 드러나고 이렇게 되는 또 그리고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여기서는 기술이 되고 있어요.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상황을 또 금방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취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목표 그리고 그렇죠. 상황은 변하지 않으나 그걸 해석하는 내 능력으로 나한테 맞춰서 내 목표에 맞춰서 그것을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그 이제 목표를 향해서 더 도모하는 이런 이제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자세들은 사실 시대를 막론하고 또 좀 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데 이제 어떤 거는 좀 너무 지나친 그 갑자기 생각나는 여백 누구더라? 여종? 여포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를 아들처럼 조카처럼 생각하는 그 집에 여백친 이름이 그런데 결국에 가족을 다 죽이고서도 그거에 대해서 정당화하려 하는 그렇지. 것 정말 맥락적으로 맞지 않은 그리고 또 뭐냐면 내가 이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아니요 이렇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대답 안 하고 누가 이렇게 하면 그 생각이 내 생각이다 근데 이게 사실상 자기가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방향이었어도 내한테 뭔가 유리하고 이렇다면은 오케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약간 기회주의자? 그렇지 약간 전략 기회 좋게 포장하면 그렇고 그리고 좀 기가 얇은 것 같고 저는 우리는 사실 이런 면에서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제목이 주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 잘 읽었을 때 제목이 뭔가 매치가 돼야 되거든. 안 됐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조조가 한 행동을 심리학으로 풀려고 했으면 이런 에피소드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에피소드, 진짜 조조만 했던 그런 에피소드를 꼽는 게 더 나은 거나 아니면 삼국지가, 심리학이 삼국지에게 말하다 했을 경우 조조의 그 에피소드가 아니라 다른 더 격적인, 더 맞는 그런 에피소드를 들고 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1권이잖아요. 이거는 딱히 읽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읽으면서 이거는 안 하자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책도 사실은 우리가 편식을 하면 안 되는데 아무래도 끌리는 책이 있고 그쵸?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 책을 읽으면서 뭐 좀 생각나는 뭐 구절이나 유난히 좀 이걸 읽으면서 나는 이제 미러 효과라 그러죠. 그런 것도 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유사한 느낌의 그치. 그건가 이랬는데 투명도 뭐 그런 이야기는 있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거 저 사람들 똑같이 생각을 한다라는 그게 투명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심리학으로 말하기에는 너무 가볍고 우리가 진짜 알고 어디서 주워 들은 하다못해 유튜브에서 한 그것만이라도 본 듯한 그런 내용들이었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에피소드 자체가 조조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얇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무슨 말인지는 나도 알겠어. 그러면 여기 작은 소제목들이 있잖아요. 꼭지로.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사이에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건 뭐가 있었을까? 우리의 예시를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 소제목 꼭지점에서 제일 인상에 남았던 꼭지는 뭐예요? 난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도 오늘 오기 전에 한 번 더 봤어요. 승리의 기술, 마음 다스리기, 리더십, 그다음에 마지막에 근데 이거하고 이 에피소드하고 물론 굉장히 부심을 많이 했을 건데 작가는 이게 이거하고 맞나
그치. 그냥 이런 생각. 위기 관리 기술에 방관자가 그러니까 예, 방관자가 많을수록 아무도 행동하려 들지 않는다라는 것만 봐도 이게 조조의 위기 관리 기술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난 사실 내 꼭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오히려 어떠한 소주제를 하나로 묶는 에피소드들이 묶였다기보다 뭘 내가 너무 가볍게 읽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그건 맞는 것 같아. 이게 그냥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쭉 나열을 한 것 같은 느낌. 위기 관리 기술이라고 특히 이제 나는 이제 우리가 현대사를 하면서 고전이 또 주는 그 교훈, 배움 또 그것들에 주는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현대 이렇게 삶에서 녹여서 뭐 지혜롭게 어떤 그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거는 솔깃해. 승리의 기술, 마음 다스리고 리더십의 원칙. 지금 현재 우리 핫하잖아. 위기 관리, 그치. 리더십 뭐 다 이렇긴 한데 이게 마음 다스리기 여기 이게 그냥 크게 그러니까 그리고 얘가 반드시 의도하여 뭘 했다기보다 그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만들어진 게 운이 많았죠. 또 많이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묘사된 이게 이제 중국 사람이 이거를 했었죠. 2002년이. 중국인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 관우를 많이 좋아한대요. 중국인들은.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유비를 전반 이제 뭐 확률상 통계적으로 좋아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이제 내가 이때까지 이게 직간접적으로 유비에 관해서 그 캐릭터에 대한 또 제 생각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소심하고 유비가 약간 그리고 참고 이제 약간 상황을 이렇게 보고 약간 소극적인 약간 이런 굉장히 그런 조심. 느낌이 많이 들었죠. 우리는 사려 깊고 약간 지혜롭고 이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하고 좀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게 이게 또 이제 나라별로 느끼는 그 캐릭터에 대한 생각들이 다른 걸 좀 담고 있다는 생각은 들기는 했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확실히 진짜 조조만 파헤친 것도 아니고 되게 근데 그럴 수 없을 수도 있어. 왜냐면 한 사람이 혼자 일을 중심적으로 끌고 간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심리학이 조조한테 말할 거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조만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를 잘 살려서 거기에 있는 에피소드를 뽑아내든지. 그러니까 원래 삼국지 안에서 조조는 이렇게 여기는 그렇게 악랄하게 나오진 않았잖아요. 사실 조조는 못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되게 좋은 말로 해서 전략적이지만 얍삽하고. 그렇지. 얍삽한 거. 우리의 전문 용어지. 얍삽한 거.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너무 미화시키지 않았나. 오히려 얘가 얍삽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를 심리학으로 좀 더 알려줬으면 더 그렇구나라고 와닿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인물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조조와 이 사람 생각하는 조조가 굉장히 많이 다르구나. 그리고 이게 관우를 이렇게 삼국지에서 보면 장비도 한번 유비를 배신하는데 관우만 한 번도 배신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장비랑 관우가 엄청 싸우거든요. 그렇지. 완전 둘이서는 엄청 싸우고 그게 유비의 총애를 얻으려고 하죠. 근데 내가 이 책에서 진짜 이 구절 너무 좋다. 이게 131에 보면 있죠. 그러니까 조조의 조직에서는 주공의 총애를 얻기 위해 모사들끼리 서로 헐뜯고 싸우는 사건이 한 번도 없었다. 유비는 끊임없이 그렇게 유비가 만들어요. 그런 상황을 장비랑 관우랑 싸울 수 있게끔. 그래서 나에게 힘을 더 실어줄 수 있게끔. 사실 조조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조의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지? 이거를 심리가 좀 더 파헤쳤었으면 난 되게 좋아했을 텐데 나는 사실 조조한테 알고 싶었던 게 그거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아무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현재 조조를 재해석하는데 사실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깊게 이제 해석이나 풀이를 좀 했으면은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심리학 용어도 여기 가끔 나오고 막 아까도 얘기했지만 논문이나 연구 결과를 말하는데 조금만 더 알려줬으면.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불특정 다수를 또 사실 삼국지 자체를
뭐 필독서라고는 하나 좀 머리 아파하고 하니까 선뜻 손이 안 갈 수 있으니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이 책에 여러 가지 이제 나는 또 여러 가지 뭐 심리학적인 용어나 심리학에 대한 이런 정의들은 뭐 인물에 관한 사람에 관한 거니까 현재도 지금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나는 이 책을 그래서 현재 내가 이 시점에서 이 책을 읽고 득을 찾자면 조금 더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뭐 심리학에서도 그 어떤 학문에서도 인정을 하는 뭐 당연한 거니까 좀 이해한다는 그러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아까 이게 하늘은 길을 찾는 자에게 길을 내어준다라고 이게 소제목이 있는데 여기에 심리학으로 들여다보게 보면 하늘이 당신을 속이는 것은 113페이지 하늘이 당신을 속이는 것은 당신을 아끼기 때문이다. 믿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어려움에 처하거나 일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당신의 장점을 먼저 떠올려라. 신은 자신이 준 재능을 하는 대로 기다린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좋을 때는 다 좋아. 괜찮은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상황에 우리도 항상 우스갯소리로 신이 날 너무 과대평가하는데 난 죽을 것 같은데 왜 자꾸 시련을 나한테 이렇게 주시라고 얘기는 하는데 자신의 능력이 활용이 되길 바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꿈보다 해몽인데 그치.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 이제 뭐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또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근원을 뿌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학술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려니 이제 하는 거지. 그리고 뭐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너도 안다. 그게 아까 투명도였나? 도둑이 제발저린다 하는 그런 것도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또 이제 사업을 하니까 또 이제 조직 안에도 있으니까 조직 내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 한 번도 조조는 그 내에서 그런 싸움 다툼이 없었다는 것은 그게 이제 조조의 리더십일 수도 있는데 무엇을 그렇게 만들었나? 그게 상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절대 권력의 카리스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좀 뽑아보고 싶었는데 좀 아쉬웠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조조는 여기서 봐도 그렇지만 절대적인 카리스마는 아니에요. 굉장히 그리고 이게 조조는 싫고 좋고이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너가 좋았다가도 내일은 안 좋고 다른 애가 좋을 수도 있거든요. 내 비위가 내 기분을 언제 어떻게 맞춰주느냐. 그렇게 잘 표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배신자가 없었다는 건 정말 뭔가가 정말 뭐 상벌을 잘 줬다거나. 근데 사실 상벌만으로는 그렇지. 그게 그 사람이 간사함을 다 덮을 수는 없고 무언가가 있을 텐데 그 무언가가 진짜 심리를 움직이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지. 근데 전반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제일 뭐 하나의 문장을 꼽으라 그러면 141페이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요새도 나도 잘 느끼는 건데 어떤 상황이든 사람을 잘못 쓴 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고.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적도 없고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고 그 상황을 이해해주고 뭐 이런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어떤 상황이든 사람을 잘못 쓴 데에 대한 대가 사람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뭐 결과치에 대한 책임은 근데 여기는 이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니 아무래도 그러자 뭐 인연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과 그냥 알게 되었다기보다 그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나에게로 온다라는 어떤 표현들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이제 쉽게 물론 지금은 우리 때 인덱스 관계라 했죠. 인덱스 관계. 인덕션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런 지난 책에서 그런 어떤 지금은 이제 사회가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게 또 뭐 편한 듯 있고 하기는 하나 결국은 인간사 관계 없이는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또 맥락적인 그렇지. 게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지. 그래서 진짜 이번에 읽지 맙시다. 근데 진짜 제목은 꼭지점은 진짜 잘 잡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되거나 이거 참 참신하다고 이렇게 쏙 빠지는 부분은 크게 없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하게 맞아. 그렇지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심리학이라는 게 사람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걸 학문적으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됐고 내가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이 사실 학문으로서 이렇게 정리하는 건 이렇게 이런 게 있어서 그게 이제 정의화됐다 이런 느낌. 그래서 어쩌면 더욱이 새롭거나 그렇게 느껴졌던 거는 크게 없는 것 같긴 해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우리가 인문학을 할 때 그때 인문학하고 심리학은 약간 반대 개념이라고 우리 그때 배울 때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그러면서 왜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우리가 배울 때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맥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사실은 지금에 와서는 크게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때도 한 번 더 얘기했어요. 나는 잘 모르겠다. 근데 저도 사실 그때 맞다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사실 인문학이나 심리학이나 비슷한 맥락인 거 사람이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인문학 자체도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고대로부터 이렇게 그런 지혜와 이런 거 다 녹여가지고 새롭다기보다 어쩌면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들을 한번 일깨워서 특히 뭐래 이것도 세월이 지나면서 그 개념들이 조금씩은 바뀌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뭐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실리주의가 많이 이제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써먹는 인문학이라는 그 학문을 내 실생활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녹여내고 생활화됐느냐 그게 더 관건이니까 그걸 좀 끌어내는데 좀 포커싱이 됐는데 그래서 많은 이제 다른 생활에 가깝게 있는 아로마도 마찬가지고 컬러라든지 푸드라든지 이런 이제 생활 가까이 있는 이런 아이템으로 또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한 단계 더 이렇게 해서 종류도 다양해지는 것처럼 심리학도 좀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내가 또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라 여러 가지 좀 그 부분 그때 그게 떠올라서 근본적으로 또 이제 인문학이라는 큰 거를 깔고 가니까 더욱이 이 책이랑 또 연관시켜 보려 하니 또 이제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인문학이나 심리학이나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꾸 찾는 거잖아요. 그걸로 힘드니까 정의 내려줄 수 있는 뭔가를 다오 이런 의미 찾는 걸로 보면 크게 벗어나진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뭐라 해야 되나, 인문학은 사실 크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진 위로의 학문이라면 심리학은 이렇게 포용의 학문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 그런 거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그래? 이런 걸 좀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지금의 MZ세대, 뭐 이렇게 알파벳으로 정리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런 애들은 인정보다는 약간 포용을 원하는 게, 그래서 인문학보다는 심리학이 좀 더 열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제목에 이게 뭐 심리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닌가. 사실 왜 도서들도 유행이라는 게 사실 그렇죠. 게 있으니까 요새 보니까 진짜 심리학 책 많이 나온다. 그렇더라고요. 작년에도부터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왜냐면 어쩌면 인문학은 두리뭉술하고 얘는 학술 명칭도 정확하고 그러니까 뭔가 근거가 확실하니까 지금 또 세대들은 그런 확실한 걸 좋아하잖아요. 정확한 통계나 이런 것들이 그런 자료 백데이터들을 좀 중요시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깔려야 그거에 대한 동의가 되니까 공감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재작년, 작년까지는 위로의 책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또 위로의 책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교과서적인 해답을 주는 너무 불투명한 지금 뭐 팬데믹도 그렇고 이게 한참 불투명한 게 너무 많고 깝깝하니까 오히려 명확하게 답을 제시해주고 어떤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들에 대한 니즈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반영이 돼서 그래, 이런 책들이 또 좀 많이 나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책보다는 확실히 좀 더 수월하게 읽혔고 수월하게 다쳤고 그리고 왜 확실히 또 지난번 책은 우리가 제목이 좀 힘이 있었는데 얘는 그거에 비해서는 힘이 좀 떨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느낀 거죠. 또 이제 뭐 네, 그럴 읽는 수 사람에 있죠. 따라서는 또 다른 근데 뭐 우리가 읽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혹시나 그래도 어쨌든 갑자기 생각나는데 점수를 주자면 나 그 얘기 할 것 같아가지고 1에서 10점까지. 아니 1에서 5점까지 합시다. 알았어. 짠 언니. 저는 2.5점이요. 확실히 저보다 왜요? 점수를 되게 후하게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뒷담화를 할 때도 굉장히 저는 맥락하게 하는 이렇게 가차없이 하는 스타일이면 한 번에 이렇게 걸러서 하는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누구한테 추천을 해주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또 이제 이것도 어떤 사람이 이 책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맥락적인 거에서 살펴봤을 때 그럼 내가 이거를 그렇게 느꼈다고 해서 그도 그렇다고 할 수는 없으니 그리고 이 책이 뭐 나쁜 책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어떤 삼국지가 사실은 뭐 그렇게 술술술 뭐 재밌기만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책은 아닌지라 여기에 부분적으로 나오는 에피소드들이 전반적인 흐름으로 그걸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유비나 조조나도 이제 큰 맥락적으로 있는 그런 여러 이제 인물들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기 쉽게 또 풀어놓은 부분이 있고 다만 우리가 이제 심리학하고 조조하고의 그 연관관계와 이거 뭔가 깊은 이런 임팩트를 못 찾았을 뿐이지 그렇다고 뭐 그게 벗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어쨌든 그런 행동은 이런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끊임없이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있죠. 더 정확하게 하라면 2. 근데 저는 처음에 일을 하다가 저는 1이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삼국지의 그 묵직함과 조조의 그 묵직함과 심리학의 그 광활함을 아무것도 담아낸 게 엽기에는 너무 가볍지 않았나. 그런 가벼움을 이 가격 주고 사기에는 나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가벼운 책들은 얼마든지 있고 심지어 얘보다 싸. 재밌기도 더 재밌어. 그랬는데 이 가격 주고 나는 그건 안 할 것 같아요. 가격은 생각해보지도 않았네요. 있는 주머니라 그래. 역시 굉장히 생각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달라요. 네, 우리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말하지만